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수호자, 세계의 경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출발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은 이웃 멕시코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멕시코의 국토 절반을 빼앗고 수십만 명을 하루아침에 2등 시민으로 전락시킨 강탈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서부라 불리는 땅, 샌프란시스코의 언덕도, 로스앤젤레스의 해안도, 텍사스의 평원도 모두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통해 그것을 빼앗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의 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첫 제국주의적 전쟁이었고 훗날 미국이 보여줄 수많은 개입과 침략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힘으로 빼앗고 명분은 나중에 꾸며내는 방식. 그 패턴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은 독립 이후 이미 동부 해안에서 미시시피 강까지 영토를 넓혀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매일같이 서쪽으로 가야 한다고 썼고 목사들은 설교에서 신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즉 명백한 운명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주민이 있었고 멕시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을 장애물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백인 개척민들은 스스로를 문명인이라고 부르며 멕시코인들을 게으르고 무능하다 말했고 원주민을 야만인이라 부르며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념은 도덕적 명분을 만들었고 욕망은 전쟁의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라였습니다. 국토는 넓었지만 인구는 부족했고 행정력은 취약했습니다. 특히 북부 변경 지역인 텍사스는 사실상 통제의 불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외국인 이주를 허용했습니다. 땅을 나누어 주고 대신 멕시코의 법과 세금을 따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 정착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을 앵글로 정착민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영어를 쓰고 개신교를 믿었으며 무엇보다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노예제를 금지한 나라였습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자 정착민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거부했고 멕시코 관리들을 쫓아냈습니다. 마침내 총을 들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835년 텍사스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자 장군이었던 산타 안나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반란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가 이끈 병력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정착민들이 지탱하기에는 버거운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새에 들어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습니다. 1836년 2월 샌안토니오 근처의 알라모 요새, 텍사스 반군 200여 명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이끈 사람은 윌리엄 트래비스, 제임스 보이, 그리고 전설적인 개척자 데이비드 크로켓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선 것은 산타 안나의 3,000명 군대였습니다. 전력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위는 13날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포성이 울려 퍼졌고 요새는 흔들렸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물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텼습니다. 트래비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거나 죽을 것이다. 마지막 날 새벽 멕시코군은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들어왔습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병사들과 총알이 빗발치는 요새의 안쪽이 뒤섞였습니다. 반군은 총검으로, 칼로, 심지어 주먹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수적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전투는 끝났습니다. 요새는 무너졌고 수비대는 전멸했습니다. 부상자와 포로는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알라모 전투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적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즉시 이 사건을 영웅서사로 포장했습니다. 200명의 자유전사들이 수천 명의 적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산화했다는 이야기. 그들은 자유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 Remember the Alamo. 알라모를 기억하라. 이 구호는 곧 미국 사회 전역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 구호가 아니라 멕시코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소 달랐습니다. 알라모를 지킨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 출신 모험가와 용병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도 은밀히 이어졌습니다. 멕시코의 내전이라기보다 이미 미국이 개입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미국인들의 감정을 흔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감정은 곧 전쟁을 향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력은 곧 텍사스 합병이라는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알라모의 희생 이후 텍사스군은 사나신토 전투에서 멕시코군을 기습해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투는 불과 18분 만에 끝났습니다. 텍사스군은 알라모의 복수를 외치며 멕시코군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 대통령 산타 안나는 포로로 잡혔고 협박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텍사스의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텍사스는 독립국 텍사스 공화국으로 잠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생 국가는 불안정했습니다. 재정은 바닥났고 국제적 인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여전히 언젠가 되찾겠다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 텍사스 지도자들은 점점 더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과 합병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1845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는 제임스 K. 포크였습니다.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영토가 태평양까지 뻗어야 한다고 믿었고 필요하다면 전쟁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선거 공약에서조차 텍사스를 합병하고 오리건을 손에 넣고 캘리포니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확장주의자였습니다. 포크는 곧바로 텍사스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반대파는 전쟁을 우려했습니다. 멕시코를 자극하면 반드시 전쟁이 난다. 북부에서는 노예제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텍사스가 합병되면 노예제를 유지하는 대형 주가 남부에 추가되어 정치적 균형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포크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1845년 12월 마침내 텍사스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주가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격분했습니다. 합병을 도둑질로 규정하며 대사관을 철수시켰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포크는 전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미군을 텍사스 남쪽 리오그란데 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멕시코가 영토라 주장하는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미군이 멕시코 땅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포크는 의도적으로 도발했습니다. 긴장은 고조되었고 마침내 1846년 4월 국경지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멕시코군과 미군이 충돌했고 미국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포크는 곧바로 의회에 달려갔습니다. 그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피가 미국 땅에서 흘렀다. 사실은 미국이 멕시코 땅을 침범하다 전투가 벌어진 것이었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미 전쟁을 부르짖고 있었고 의회는 압도적으로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부터 불균형했습니다. 미국은 산업혁명과 인구 증가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정치적 분열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첫 전투는 팔로 알토에서 벌어졌습니다. 1846년 5월 미군과 멕시코군이 평원에서 맞섰습니다. 미군은 신형 곡사포를 사용했습니다.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 멕시코 진영을 박살냈습니다. 멕시코 병사들은 처음 보는 무기에 공포에 빠졌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멕시코군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어진 레사카데라, 팔마 전투에서도 미군은 연속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 소식은 워싱턴과 언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 신이 우리 편이다. 하지만 실제 전장은 불평등한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은 신형 무기와 조직화된 군대, 강력한 해군을 가졌고 멕시코는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포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까지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태평양 연안으로 진출했고 미군은 멕시코 북부를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멕시코의 운명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표는 멕시코의 심장, 수도 멕시코시티였습니다. 1847년 초 미군은 해군과 육군을 합쳐 대규모 상륙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멕시코의 관문, 항구 도시 베라크루즈였습니다. 이 도시는 멕시코시티로 향하는 길목이자 멕시코 무역의 심장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200척에 달하는 함대를 모아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3주 동안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대포알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민간인 거주지까지 불태웠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도시는 불타는 지옥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까지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결국 3월 말 베라크루즈는 항복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승기를 잡은 미군은 윈필드 스콧 장군의 지휘 아래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500km에 달하는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길은 험했고 멕시코 게릴라들이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최신식 무기와 보급망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1847년 9월 마침내 미군은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지만 멕시코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며칠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성당의 종소리와 포성이 뒤섞인 가운데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848년 2월 결국 멕시코는 굴욕적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이 조약으로 멕시코는 전체 국토의 40% 이상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콜로라도 일부.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 서부 전체가 그때 미국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이 지불한 대가는 단 1,500만 달러. 그러나 이 돈은 패전국에게 강제로 떠안긴 배상금과도 같았습니다. 이 조약으로 멕시코 영토 안에 살던 수십만 명의 주민은 하루아침에 미국 국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문화도 무시당한 채 2등 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소작농이 되었고 차별받는 인종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젊은 하원의원 아브라함 링컨은 이 전쟁을 도발로 시작된 부당한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전쟁에 항의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경험에서 그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훗날 간디와 마틴 루터 킹에게 영향을 준 저항 철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남북전쟁의 장군이자 훗날 대통령이 되는 율리시스 그랜트도 회고록에서 이 전쟁을 불필요했고 단순히 도둑질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소수였습니다. 대다수 미국인에게 이 전쟁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자원,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1849년 골드러시.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가 단숨에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 땅을 빼앗아 얻은 부로 세계적 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동시에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새로 얻은 영토에서 노예제를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이 문제는 북부와 남부의 갈등을 격화시켰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10여 년 뒤 남북전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멕시코 전쟁에서 얻은 땅이
미국의 번영을 안겨준 동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내전을 준비한 셈이었습니다. 멕시코 전쟁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벌인 노골적인 강탈이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자유의 나라라 불렀지만 이웃을 향해선 깡패처럼 행동했습니다. 총을 앞세우고 협정을 강요하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DNA를 만든 첫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깡패였다. 그 첫 범죄 현장은 바로 멕시코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미국을 태평양으로, 아시아로, 세계로 내몰았습니다. 다음은 스페인과의 전쟁, 필리핀 점령, 해양 제국주의 깡패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